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는 통일이 어려운 교사, 통일교육 잘하기입니다. 여러 선생님들을 만나보면 통일교육이 참 어렵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사실 저도 중학교 교사로서 통일교육을 했었거든요. 그때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대학에서 통일교육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지만 여전히 통일교육은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통일이 왜 되어야 되는지 나조차 모르겠는데 어떻게 내가 학생들에게 통일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이야기하고요. 또 한편으로 과거에 우리가 어릴 때 반공교육 또는 안보교육을 중심으로 통일교육을 받았는데 지금 내가 하는 통일교육도 반공교육이나 안보교육과 같은 것일까? 이런 고민을 하는 선생님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수능 시험에 나와요? 내신에 반영이 되나요?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통일교육에 무관심을 보이기 때문에 여러 선생님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어떤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통일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통일이 되어야 되는 그 필요와 당위성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도록 노력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렇게 수업을 할 때 내가 하는 통일교육이 종교교육과 같다, 비슷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 선생님이 있다고들 하시네요. 무조건 통일이 돼야 된다, 믿어라, 통일이 되면 좋다 라고 일방적으로 어떠한 사실이나 가치를 강요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우리가 가르치는 통일교육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선생님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지금 이 강의를 보고 계시는 선생님뿐만 아니라 어쩌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이 통일교육을 할 때 느끼는 그런 생각이 아닐까라고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통일교육은 두 가지의 핵심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 통일의 가치를 내면화하는 것. 두 번째는 미래 통일 시대를 잘 살아갈 수 있는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통일교육의 본질적인 의미란 통일을 이루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바로 통일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죠. 통일교육의 의미를 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여전히 통일교육은 참 어렵죠. 우리 반 학생 중에 통일에 찬성하는 학생의 숫자를 늘리면 제가 통일교육을 잘한 것일까요? 통일교육의 목표를 달성했는지 아니면 제가 원하는 만큼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통일교육을 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무엇인가 불편함이 있죠. 자기검열입니다. 내가 이렇게 통일교육을 해도 될까? 과연 이런 말을 하면 학교장 선생님이나 아니면 학부모님들로부터 이의제기를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으시나요? 많은 선생님들이 사실은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어려운 통일교육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은 무엇일까요? 창의적인 통일교육이 가능한 길, 비판적인 통일교육이 가능한 길, 그리고 고차원적 사고 능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통일교육이 되어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통일교육의 성격과 목표,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통일교육. 하지만 우리는 통일교육을 무엇이라고 이해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통일교육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통일교육은 과연 어떤 성격을 가질까요? 우리가 교육과정이 만들어진 것을 보면 그 교과의 성격이 있고 목표, 내용, 방법, 평가 이런 순으로 기술이 되어 있죠. 통일교육의 성격을 기술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술할까요? 분단과 안보를 강조하는 통일교육이었다.
그렇지만 앞으로의 통일교육은 통합과 통일을 강조하는 통일교육으로 가야 한다. 그것이 바로 통일교육이 가지는 성격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분단과 안보를 강조하였던 통일교육은 어쩔 수 없이 남북한을 비교하게 되고 서로 대결하는 구도 속에서 통일을 하게 되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잘 살고 북은 잘 살지 못한다. 우리는 더 민주주의적이고 북한은 민주주의가 실현되지 못했다라고 서로를 비판하고 비교하는 그런 중심의 통일교육이 되었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함께 어우러져서 통합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까? 통일된 한국은 우리가 다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성격으로 규정을 하게 된다면 통일교육을 하기가 조금은 쉬울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수업에서 실제로 통일교육을 할 때 우리는 수업의 목표를 무엇으로 잡아야 할까요? 통일교육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렵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하는 통일교육의 목표를 다른 교사, 특히 북에 있는 교사가 보더라도 그렇지, 저것이 바로 우리 민족의 통일에 대한 수업이야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세우면 좋겠어요. 이것은 통일의 과정에서 남과 북이 동등하고 대등한 관계에서 함께 만들어 나간다는 의미인데요. 통일교육의 목표를 설정할 때에도 남과 북이 공동으로 합의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통일교육의 목표는 통일 이전, 통일 과정, 통일 이후에도 통할 수 있는 그런 통일교육의 목표가 설정되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오늘 하고 있는 통일교육의 목표와 통일의 과정이나 통일 이후에 하는 통일의 목표가 다르다고 한다면 저의 교육적 가치, 교육자로서의 소신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오늘 하는 교육은 맞고 내일 하는 교육은 달라져야 될까요?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통일의 과정 그리고 통일 이후에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떳떳하고 우리 학생들, 미래 세대에게도 떳떳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통일교육의 목표를 설정할 때 남한 또는 대한민국에서 하는 교육의 목표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넘어서 제가 북한에 대해서 가르치고 우리가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영국에서, 브라질에서, 중국에서 또는 미국에서 교육을 하더라도 그 학생들이 그렇지, 남북의 관계는 저렇게 되는 거야, 통일의 과정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교육의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5가지의 통일교육 목표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면 좋을까? 이것은 북한관이라고 하는 목표인데요. 민족 공동체적 북한관이다라고 하는 목표를 설정하면 교육을 하는데 편할 것 같습니다. 북에서 교육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북에 있는 교사가 통일교육을 할 때 민족 공동체적 남한관으로 가르친다라고 하면 우리 남과 북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공유할 수 있는 역사, 서로가 공유할 수 있는 생각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통일교육을 할 때 그 중에서도 북한에 대한 교육을 할 때에는 민족 공동체적인 요소를 강조하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안보에 대한 문제. 통일교육에 있어서 안보는 굉장히 강조되어 왔습니다. 세계의 어느 곳이나 안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르치는 안보는 어떠한 성격을 가져야 될까? 과거에 통일교육에 있어서 안보를 다룰 때는 건전한 안보관이라고 다루었는데, 만약에 우리가 머릿속으로 통일의 상황, 미래 통일의 상황을 가정한다고 했을 때 건전한 안보는 무엇일까? 그러면 북한 사람들도 합의할 수 있는 건전한 안보, 우리 미래 세대가 합의할 수 있는 건전한 안보,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 참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평화유지적 안보관이라고 하는 이 목표를 설정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남이든 북이든 그리고 동아시아든
전 세계 어디든 안보는 중요한 것인데 그 안보의 바탕이 평화다. 평화라고 하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통일의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 과거의 통일교육의 목표에서는 미래지향적 통일관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미래는 참 불확실하고 잘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모호한 미래지향적 통일관이라는 말을 하기보다는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통일관, 이것을 목표로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왜냐하면 남과 북의 사람, 남한과 북한이라고 하는 체제가 동시에 다 함께 그리고 미래까지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통일을 꿈꿔야지 우리가 통일이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것으로 또는 다른 사람의 것을 비방하면서 통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은 어쩌면 통일의 가치와 맥을 같이 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네 번째로, 통일 이후에 우리는 어떤 국가를 만들어야 되는가도 중요한 목표이죠. 저는 자유민주주의적 통일국가관을 통일교육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통일의 과정에서 볼 때는 남한과 북한 두 개의 체제가 국가연합의 형태로 지속이 될 수 있고, 하지만 통일 이후에 통일 이전 분단된 상태, 그리고 통일의 과정에서 국가연합의 단계, 이 단계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교육을 하는가 생각해 볼 때 통일국가관, 통일 한국이 지향하는 국가의 이념에 대해서도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유주의, 민주주의가 동시에 보장되는 통일국가, 그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적 통일국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통일교육의 목표는 세계관입니다.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가르치고 남북 관계에 대해서 가르치고 통일 미래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 이 자체는 한반도 내의 좁은 공간이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서나 다 가르칠 수 있는 내용이고, 이 상황을 통해서, 이 통일교육을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가, 그러한 목표를 설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섯 번째 통일교육의 목표는 공존, 공영을 위한 세계관을 달성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통일교육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을까요? 정말 통일교육에 많은 전문가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 선생님들이 주로 하시는 방법은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첫 번째, 학습자 중심의 통일교육을 한다. 무슨 말이냐면 정부나 교육부나 통일부에서 오는 그런 탑다운 방식의 교육이 아니라 학습자,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궁금해하는지 학생들의 관심에서부터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것이죠. 이것은 지식 중심의 교육이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자기가 경험했던 그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교육을 하는 구성주의의 바탕을 둔 통일교육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죠. 자, 그런데 구성주의적 통일교육을 한다라고 할 때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학생들의 생각과 관점을 존중하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다양한 학생들을 만납니다. 그 학생들의 다양한 생각들을 공유하고 그 학생들의 생각이 보다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죠. 통일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이고 통일교육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통일교육의 방법적 원칙 첫 번째, 학습자 중심 구성주의적 통일교육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육과정의 구성입니다. 한편으로 교육과정의 민주화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교육과정은 국가가 정한 교육과정이 있습니다만 또 학교가 정하는 교육과정도 있죠. 또 한편으로는 교사 개인이 내 수업을 구성하는 것도 교육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육 과정이 국가에서 나오는 그 교육 과정 하나만 본다면 어쩌면 너무나 일방적인 교육 과정이 될 수 있죠. 교육 과정의 민주화란 교육 과정을 구성하는 선생님 개개인이 자신의 전문성과 교육적 철학의 바탕을 두어서 통일 교육에 대한 내용을 구성하고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이렇게 한다면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검열 또는 내용을 구성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평가를 받을까 거기에 대한 고민이 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고민이 남습니다. 학습자 중심으로 하고 교육과정의 민주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막상 내가 수업을 하려고 하면 참으로 힘들죠.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우리는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협약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이텔스바흐 협약이란 무엇이냐면 1970년대 중반에 서독의 정치교육학계 사람들이 학교 교육에서 동독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큰 논쟁이 되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적으로 가르쳐야 될 것인지, 같은 게르만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의 민족으로 가르쳐야 될 것인지,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이 다른 부분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교육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합의를 하게 되는 것이 보이텔스바흐 협약인데요. 현재까지도 통일된 독일에 정치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교육적 원칙으로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 보이텔스바흐 협약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스스로 판단할 준비가 되지 않은 학생들에게 교화를 해서는 안 된다. 억지로 어떤 생각을 주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첫 번째 원칙입니다. 이에 따라서 보면 통일에 대해서 또는 남북 관계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해 보지 않은 학생들에게 우리가 어떠한 가치나 내용을 주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정치적으로 논쟁적인 주제가 있는 내용을 가르칠 때에는 교실 내에서도 외부 사회에 있는 그런 논쟁적인 그러한 쟁점들을 다 교실 내로 가져와야 된다는 것이죠. 남북 관계와 통일 문제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사회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들과 다양한 관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 통일 교육을 할 때 그러한 세상, 현실의 모습은 갈등도 있고 충돌도 있고 다양한 모습을 띠고 있는데 교실 내에만 들어서면 딱 하나의 관점이 존재하는 것처럼 가르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을 극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논쟁이 되는 내용, 통일이 되는 것이 당신에게 좋다고 생각합니까?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해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당신의 진로를 찾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등등. 남북관계와 통일의 문제는 그 시대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게는 너무나 개인적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자 하는 것이 바로 보이텔스바흐 협약의 세 번째 합의된 내용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통일교육. 우리는 통일교육의 의미를 살펴봤고요. 왜 어려운지를 살펴봤고요. 그리고 통일교육의 성격과 목표와 방법에 있어서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어떻게 이해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즐겁고 재미있게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흥미있게 따라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비판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그러한 통일교육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